당신의 취향이 곧 당신의 커리어가 되는 곳, 제인의 오픈 테이블입니다. 저는 호스트 제인입니다. 요즘은 그만두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더 칭찬받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퇴사를 고민하면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버텨봐. 다들 힘들어도 참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만두는 선택을 낙오처럼 여기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퀴팅이라는 책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나게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이 퀴팅, 그만두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 책이 완전 비틀어 놨습니다. 책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불편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왜 끝까지 버티는 걸 항상 미덕이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그만두는 것에 대한 솔직한 저의 얘기를 한번 풀어놔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만두기의 기술입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마치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느냐가 그 사람의 커리어를 증명하는 어떤 척도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한테는 대단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하고, 1, 2년 만에 나온 사람한테는 왜 못 버텼어? 라고 하잖아요. 왜 못 버텼냐? 라고 물어보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도 궁금하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1년 동안 운동을 지속했다. 1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했다. 누군가 1년 넘게 함께 만났다, 사귀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꽤 오래 하고 있네, 꽤 오래 만났네, 이런 반응도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문화가 만연하죠. 장기 근속을 미덕으로 여기고요. 하지만 버티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버티는지 잊어버리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통을 오래 참는 게, 오래 버티는 게 마치 성실함의 증거가 되는 세상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게 막 나쁜 거다. 버티는 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저도 한 회사를 10년 이상 다녔었거든요. 물론 파트타임 기간까지 합쳐서지만요. 저는 그 회사를 아직도 아주 좋아하고 그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과 아직도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게, 한 곳에서 오래 버티는 게 과연 좋기만 한 점만 있나? 과연 그게 내 성실성을 보장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저는 제때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제때 그만두지 못해서 버티기도 하면서 마모되었던 내 영혼과 허비되었던 시간이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만두기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버텨야 할 때와 그만두어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거,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버틸 때, 버텨야만 할 때, 버틸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없거나 구별하기 어려워서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그런 선택을 내렸을 때 책임을 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요. 최근에 퀴팅이라는 책도 읽었지만 제가 조정열님의 전략보다 지금 여기라는 책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길은 여러 개다.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돌아서서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 퀴팅이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 같은 건 없다. 진짜 실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 기꺼이 선택해 줄 것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구절을 좀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종종
아, 내가 그만둔다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라면서 좀 걱정을 하지만요. 사실 진짜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길이 정말 여러 개인데 내가 선택한 것을 그만두는 거에 따른 기회비용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그냥 처음 선택한 것을 쭉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니라고 느꼈을 때 과감하게 멈추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책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이 동시에 저에게 비슷한 말을 해주니까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좀 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 젊음을 쓰고 싶은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의 소리가 말해주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그 소리를 따라가려면 두려움이랑 마주해야 되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두렵다는 게 뭘까? 두렵다는 건 사실 내가 그걸 진짜 원하고 있다라는 거라는 생각에 다다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시험이나 선택, 예를 들면 뭐 이사라든지 퇴사, 결혼 이런 것들을 앞두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오늘 점심으로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걸로 두려움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퀴팅이라는 책을 한 번만 더 인용할게요. 자신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버린 사람한테 누군가 물어봤대요. 그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고. 그 사람의 대답이 두려움이요 였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 퇴사를 멋지게 해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확신에 차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거,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거죠. 굉장히 확신에 찬 상태로 뭔가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곳에 내가 머물렀을 때 미래가 두려워서 내가 도태될까봐 불안해서 무서워서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두려운 상태로 그냥 뭐가 됐든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 한다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여러 책에서 말하는 걸 읽고 나니까, 오히려, 그래, 이렇게 두려운 상태로 하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 그만두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읽은 아티클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롱블랙이라는 곳 많이들 아시죠? 하루에 하나씩만 어떤 기사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 읽은 아티클 중에서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것을 다룬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정식으로 그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진단의학과? 정신과에서 진단으로 내릴 수 있는 정식 병명은 아니고 그 주디스 조셉이라는 분이 연구한 것이라고 해요. 이 주디스 조셉이라는 분이 임상에서 환자들을 만났을 때 환자분들이 사회적으로나 뭐 커리어적으로 이미 너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주디스가 당신에게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좋은 배우자가 생기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때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결국 나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말하는 성공에 도달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행복해진다라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좀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나는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신으로 이어져서 내가 휴식을 취하거나 뭐 여행을 떠나거나 이런 걸 자기는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나 연인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좀 이유 없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도 자기는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기능 우울증이 기존의 그냥 일반 우울증이랑 좀 다른 게, 이 환자들은 일상이 마비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누워있기만 하고 씻을 힘도 없다, 이런 기능 저하가 오는데요. 오히려 고기능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성취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계속해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내가 원하는 그 좋은 배우자가 생기면, 내가 성공하면, 이렇게 좀 닿을 수 없는 그런 목표에 내가 실제로 도달하는 느낌이 안 들 테니까요.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연구한 주디스 조셉 본인도 뭐 고기능 우울증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어쨌든 저명한 의사이고 연구를 오래 한 박사님이실 텐데도 이런 우울증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를 할 만큼 임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게 조금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 끝부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고기능 우울증을 그럼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좀 취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뭐였냐면요. 솔직한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 이 부분에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걸 진짜 내가 하고 싶은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 솔직한 나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지쳐 있거나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면 과감히 그 일은 포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나중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에서 살면서 소소한 기쁨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 그냥 그런 것이 행복인데 말이에요. 인생에서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것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거죠. 뭔가를 내가 그만뒀거나 못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만둬야 할 때를 아는 것도, 또는 내가 지금 손에 가득 쥔 것들을 가끔은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포기할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알고 그만둘 때를 알아야 이런 고기능 우울증을 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그만둔다 이러면 다들 막 회사에 사표 탁 던지고 저 내일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막 어디 막 기타만 하나 덜렁 메고 여행 가는 어떤 그런 비장한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뭔가 그만둔다라고 해서 막 꼭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뭐 이렇게 막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만둔다는 게 정말 아주 미세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변화를 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 에피소드 제목을 그만두기의 기술이라고 붙인 것처럼요. 그만두는 것에도 좀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놔버리는 게 그만두기가 아니고 그냥 사소한 것부터 변화를 주고 아주 작은 것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만둔다는 거는 모든 걸 다 폭파시켜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놓아야 할 것들과 놓지 않아도 될 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떤 좀 재배치를 해보는 조정을 하는 게 정말 똑똑한 그만두기라고 봐요. 일이 힘들다고 일 자체를 그만둬버리는 게 아니라 일에서 느껴지는 힘든 점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끊어내는 게 현명한 그만두기의 기술인 거죠. 여러분 혹시 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와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공부를 했건 회사에서 일을 했건 어쨌건 정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일하고 집에 왔을 때 집에 와서 정말 씻을 힘도 없어서 현관 앞에 그냥 누워서 잠들어 버리거나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딱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야근을 할 때도 전 굉장히 많았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상황이 저를 만든 것도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의미 없이 야근하는 습관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만두지 못하고 뭔가 계속 이어나가는 게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그냥 약간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읽던 책이 마음에 안 들지만 뭔가 다 읽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냥 꾸역꾸역 시간 들여서 다 읽기도 하잖아요. 이 책은 다 읽어야만 뭔가 지성인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어떤 영화를 끝까지 다 봐야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꼭 그 책이 뭔가 중요해서 다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그 책 지루하면 그만 읽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도 돼요. 아니면 그냥 술술 넘겨가면서 재미없는 챕터만 넘겨봐도 되는 거죠. 좀 다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부터 읽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오래 이어왔지만 이제 그 사람이 불편해졌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초콜릿 먹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그만두는 것도 그만두기의 기술인 거죠. 뭐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당장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내가 이것을 그만둘 준비를 먼저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다음에 이직할 곳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는지, 내가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됐다면 창업을 해보는 건 어떤지,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걸 발견했다면 너무 죄책감을 갖고 딱 다 끊어내기보다는 그럼 내가 이걸 왜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보고, 나를 위해서 그만두는 게 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면, 단순하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변화를 이뤄내가는 것. 이게 정말 훌륭한 그만두기 기술입니다. 저는 진짜 대책 없이 퇴사해 본 적도 있었고요. 와, 정말 오랜 기간을, 몇 개월을 공들여서 이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살을 빼고 싶어서 과감하게 하루 만에 나 내일부터 무염, 무탄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동안 유지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달달한 건 끊질 못해서 달콤한 것들은 좀, 이렇게 입에 좀 달고 살기도 했고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어나가 본 적도 있고, 아니면 정말 대책 없이 과감하게 그만두어 보신 적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아무 대책도 없이 퇴사를 이렇게 질러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조금 작은 것부터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도파민과의 이별입니다. 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퇴근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스크롤로 숏폼 영상을 쭉쭉 넘기다 보면 한두 시간 보는 것쯤은 일도 아니죠. 저는 어쩔 때 막 한 다섯, 여섯 시간씩 누워서 계속 숏폼 영상만 본 적도 꽤 많아요. 혹시 이건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뇌는 쉬지 않고 계속 소모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의 눈과 손가락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식적으로 이걸 그만두려고 노력해요. 숏폼 5시간 볼 힘으로 차라리 롱폼으로 뭐 1시간짜리 유튜브 인터뷰 영상 같은 걸 본다거나 호흡이 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거죠. 책을 읽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가짜 도파민과 한번 이별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내 정신 건강, 몸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와, 나 이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매일매일 연락하진 않아도 가끔씩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른다. 힘들 때 가끔 이 사람이랑 문자를 하거나 통화를 하면 힘이 난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나고 오면 기운이 쫙 빠져버리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오래 알았으니까 거절하면 미안하니까 이런 이유로 꾸역꾸역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저는 조금씩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정하게 대해야 될 대상은 결국 나 자신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막 조금만 별로여도 인간관계를 다 끊어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친구가 별로 없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최근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물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든 나쁘든 일단 관계를 바꿔보는 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봐도 돼요. 당연히 뭐 온라인 데이팅 앱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좀 본받고 싶은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유튜버들 오래 보다 보면 약간 친구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온라인에도 많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의 유튜버들을 보아도 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해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나를 갉아먹는 관계가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멀리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완벽주의를 한번 버려봅시다. 제가 평행 주차를 잘 못하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조금 뭐랄까 자존심 상하기도 해서 주차장을 꼭 이렇게 넓은 곳이 있는 곳만 찾아갔었어요. 왜냐면 저는 후면 주차밖에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운전을 잘하는데 그 평행 주차까지도 완벽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운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하고 후면 주차도 잘하는데 잘하는 것만 생각하면 사실 행복할 일만 많잖아요. 인생이 가벼워지고요.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진짜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할 필요가 없고 저처럼 나 평행주차 못하면 뭐 어때?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못하는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완벽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전 요즘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먼저 좀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둘 줄 아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궤도도 바꿀 수 있어요. 어때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조금 시도해보고 싶은, 그만둬보고 싶은 게 떠오르셨나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만두는 건 생각보다 더 멋진 일이에요. 그만두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수도 있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을 가볍게 살아간다는 게 전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을 그만두고 순간을 느끼면서 내가 그만두어야 할 때를 잘 알아차리면서 과감하게 그만두면서 그렇게 살아요.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에 만나요.